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2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5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자, 정책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현 정부를 빼고, 현 정부는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뭐 경제 대통령 등등 많지만은요, 부동산 대통령, 다시 말하면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 대통령은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입장은 제 주관이 아니고 개인적 입장이 아니고 학자들이 공통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최고 잘했다는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분이 힌트 드릴게요. 성은 노씨. 누구요? 바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분요. 제 입장이 아니고 학자들이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 대통령 시절에 바로 직전에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그때가 경기도 최고 좋았고요. 투기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엄청 막 투기가 극성을 부렸거든요. 그걸 잡으려고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실시합니다. 토지 공개념. 이때 공개념이 도입되었어요. 이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공시지가 제도. 이걸 터들어서 세금 다 때리고 매기고 하잖아요. 여러분 늘 듣고 있는 거 개발이익 환수 있죠. 이 제도도 이때 도입이 되었고요. 또 자, 주택 200만 원 공급. 얘가 바로 일기 신도시 출발이 되었잖아요. 이때가 전부 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물론 법률이 등등등 많지만은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얘들이 바로 수요 정책입니다. 투기를 잡으려고. 만약에 얘만 했더라면 별로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주택 200만 원 공급은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뿐만 아니고 공급까지 적절히 늘려가지고 아주 균형 있는 정책이다. 제 입장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만큼은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성이 있지만은요, 돌이켜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 흐름을 보겠는데요. 정책.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강의 노트 전체를 봅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1장이 부동산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문제는 강의 노트 보니까 나와 있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자, 얘는 최근 시험은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 12월 달 입문 과정에서 얘는 설명해 드렸거든요. 하고 잘 최근에 거의 다루지 않는 분야다. 앞으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굳이 보겠다면 여기서는 최근에 가끔 묻는 게 집가구.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투기가 극성을 부리잖아요. 가끔 상식적으로 이런 걸 가끔씩 묻더라고요. 이런 정도 집가구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럼 왜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개입합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되어 있죠. 얘는 예외 없어요. 매년마다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시장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시장 실패 중에서도 특히 외부 효과 문제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공부 완벽히 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어림이 있다. 세 가지 어림. 토지 정책이 있어요. 주택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관련 모든 법률은요,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률이 100수십 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세 한정된 거, 그걸 몇 가지 추려본다면 우선 토지 정책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 지구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 지구지.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도 알아야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 다음에 토지은행제도가 나와요. 토지은행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토지 가격을 공시하자. 토지 가격 공시가 나와요. 즉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주택정책은 바로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 쓰진 않겠는데요. 나중에 다음 주 되게 되면 여기서 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또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공부를 따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 오늘 시장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 나왔는데 얘는요, 정책에서 공부한다고 했거든요.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죠? 분양가 규제. 주택의 분양가 규제. 또 선분양, 후분양 들어봤죠? 선분양과 후분양. 아마 1월 달에 얼마 전에 그 어느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아직까지 수습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그 회사 그룹의 아파트는 전부 다 그거 가고 있잖아요. 그 망할 지경까지 됐습니다. 회사가.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아파트 못 믿겠다. 선분양 하지 마라. 예. 니네들 그 분양가 다 팔아먹고, 예. 예금 다 팔아먹고 왜 이때로 짓느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후분양만 자꾸 커집니다. 다 짓놓고 팔아라.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또 이슈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후분양. 적정한 주택 가격을 공시하자. 주택 가격 공시가 나와요. 위할 점은요. 얘는 토지 가격하고 주택 가격, 얘는
정책이 한 분야지만은 얘가 우리 책은 몇 페이지더라? 페이지가 최고 뒤에 보면 감정평가는 최고 뒷파트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따로 나옵니다. 따로요. 그래서 따로 이제 책 맨 끝에 보시면 따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따로 나옵니다. 거기서 늘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조세 정책인데요.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조세 기능이 뭐냐? 기능을 간단히 공부하고요. 다음에 세금을 매길 때 조세 귀책이 나와요. 또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체크된 거 있죠. 특히 색깔이 있는 노란 글씨, 집가구,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시장의 개입 방법, 지역지구제, 다음에 토지가격 공시, 임대주택 정책, 주택의 예고 과정,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 조세 기차. 이런 데는 보시더라도 아마 거의 뭐 한 7, 80%는 여기서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정책만큼은요 책의 기본서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매년마다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때마다 그거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시사성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끔 묻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만 공부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요. 최근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가 지난 과정을 설명드렸고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정책으로. 자, 부동산 정책으로 보시면 책은요.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 1번 정책 개념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바로 2번에 있죠. 정책의 전개가 2번은 네모 그림도 나오는데 2번은 X 아예 보지 마세요.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버리시고 3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실판 보세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이거 예.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그러면 가로 1번 보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있죠. 1번부터 5번까지요. 이것도 보지 마세요. X하고 보지 마시고 다만 1번 목차에다가 페이지를 적어줘요. 우리 책은요. 274페이지입니다. 요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 지금 항목 5개 보지 마시고 예, 얘는 시험과 거리가 멀고 2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폈습니까? 괄호 6번 정부의 기능 얘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하고 설명드릴게요. 1번과 2번인데 1번 모두 밑줄 아세요? 정치적 기능은 땡땡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오른쪽 페이지에 첫 줄 예를 들면 밑줄 아세요?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밑줄. 2번 내려가죠. 2번도 밑줄 아세요? 경제적 기능 땡땡 시장 실패의 수정 밑줄. 그러면 또 밑에 예가 있죠. 파란 동그라미 예. 첫 단어 외부 효과 문제 밑줄.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는 그 필요성은 뭐냐? 그게 두 가지 기능이 목적인데 하나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자. 두 번째가 경제적 기능 수행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기능은 방금 다 체크했지만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반면에 요거 다 강의 노트 나와 있죠. 강의 노트. 예, 그거 나와 있죠. 예. 다음에 경제 기능은 네모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모가 뭐냐? 바로 시장 실패가 돼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방한 것은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 제거 문제입니다. 외부 효과 제거 문제. 이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대요. 자, 요 지금 보시면서 조심하자. 우리 시험은요, 단어만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자, 바꿨지. 틀린 말. 다시.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또 바꿨잖아. 이러면 또 틀린 말이 되니까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지? 요거 시장 실패. 그래서 요 네모가 되어 있잖아. 시장 실패. 처음 보는 단어잖아요. 그럼 이 단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더라도 필요하나요? 자, 시장 실패 단어만 딱 놓고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당연히 비효율적이지. 이걸로 끝.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이것을 시장에 가만히 두게 되면 해결이 안 돼. 안 되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때 시장 실패하니까 얘가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적어봅니다. 원인. 그러니까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불안전 경쟁 시장, 불안전 시장. 두 번째가 공공재.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네 번째, 외부 효과. 다섯 번째, 규모의 경제가 돼요.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얘는 힘이 잘 나와요. 예, 딱 5개 보시면 돼. 우리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263페이지. 263페이지. 괄호 2번이 있죠. 시장 실패. 자, 종류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5개 체크합니다. 지금부터 제목, 자, 3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3번인데, 시장 실패의 원인. 항목 있죠. 제가 부르는 것만 밑줄 하시면 돼요. 1번, 규모의 경제 밑줄. 끝에 보니까 시장의 불안전성 밑줄. 2번, 공공재 밑줄. 264페이지. 그 다음에 3번, 불확실성 밑줄.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4번, 외부 효과.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 한참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단짝이 있어요. 정말 친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짓궂은지 정말 짓궂어요. 예, 재미있고
현재 친구가 울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뿌구리란 말 들어봤습니까? 모를 거예요. 이 친구가 잘 쓰는 말인데. 예. 뿌구리는요, 이 친구는 아주 못생긴 여자 보고 뿌구리라고 해요. 뿌구리. 희한하게 불러요. 둘이 시내 가다가 갑자기 합니다. 야, 영철아, 저기서 뿌구리 지나간다 하면서. 그래서 되게 이제 못생긴 여자 보고 뿌구리라고 부르더라고. 뿌구리라고. 지금 같으면 성희롱이 되겠지만 그때는 통했거든요. 예. 자, 뿌구리는요, 못생긴 여자죠.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못생긴 사람은 공정한 외모입니까? 불공정한 외모입니까? 불공정한 외모죠. 안기껏. 불공정한 외모. 불공정 외모가 나와요. 예. 따라서 시장 실패해. 예. 예. 못생겨서 뭐지? 뿌구리야. 불공정 외모. 예. 불공정 외모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것도 확인합니다. 이제 불러주세요. 보시면서 불러줘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요가. 교무의 경제. 다음 중에서 시험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싹 빼버리고 완전 그냥 틀린 답이지. 예. 이렇게 하나만 싹 바꾸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에 뭐지? 못생긴 외모, 뭐지? 불공정 외모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불안전 시장 오늘 공부했잖아요. 시장에서 항상 시장은 뭐지?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기억나시죠?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이다. 기준적이다. 그렇지 않은 게 불안전 시장,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불안전 시장은 일반 경제학은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독점 시장도 있고, 또는 과점 시장도 있고, 더한스럽게 독점적 경제 시장도 많습니다. 근데 얘들이 진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게 파고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독점 시장은 독점 말 그대로 전국에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 독점 기업. 회사가 한 개가 아니고 전국에서 2개에서 5개쯤 되면 과점 시장입니다. 그럼 독점 기업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한국전력공사. 독점 기업이잖아. 물론 공기업이지만 독점. 그러면 이제 과점 같으면 2개, 5개 정도 되더라. 요즘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또 기차도 KTX, SRT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선 이동통신 있죠? 010, 017, 011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과정기업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사가 적으니까 서로 담합,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요금을 막 서로 짜고 치는 거야. 그래 폭리를 취하게 되면 정부가 그거 딱 찍게 되면 엄청난 과징금 물려버리잖아요. 이것들이 모두가 불안정 경영 시장입니다. 특히 피해가 큰 것은요, 이게 커지예요. 독점 시장. 자, 만약 어느 회사가 독점 기업인데 얘가 민간 회사야. 그러면 독점 기업 횡포가 너무 심해. 당연히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이 있다면 가격을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이만큼 비싸게 받아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요. 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독점 기업은 항상 비싸게 받고 적게 만드니까 어마어마한 독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것만큼은 철저히 규제합니다.
혹시 그 록펠러 들어봤죠? 록펠러. 미국이 그 유명한 석유 왕이잖아요. 록펠러.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독점기업입니다. 그 당시 옛날에. 록펠러가 27살 때, 젊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정유사업이 뛰어들거든요. 뛰어들어요. 작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M&A 하죠. 합병합니다. 자, 요거 사고 또 요거 사면서 자꾸 이제 키우니까 시장이 커지거든요. 나중에는 미국 전체 시장의 정유 시장을 독점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횡포가 심해요. 가격도 문제가 생기면서 또 노동자들을 홀대합니다. 횡포가 너무 심해요.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정부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이때부터 독점기업 규제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록펠러라는 이 거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독점기업 횡포가 심했으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가 55세가 돼가지고 불치병이 걸려버립니다. 죽을 병이에요. 병원 의사가 준비하세요. 5개월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치병을 선고받았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데 마침 어느 소녀도 불치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린 소녀인데 돈이 없어.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병원에서 지켜보다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해서 몰래 병원에 저 소녀 모든 병원이 내가 될 테니까 익명으로 몰래 나라고 밝히지 말고 치료해줘라.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버렸어요. 이게 뭐죠? 나눔의 삶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라죠? 기부. 이때부터 이제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부터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하죠? 기부. 이때부터 기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인생 후반부에는 가장 유명한 기부왕이잖아요. 이렇게 선행을 베푸니까 의사가 5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선행을 베푸니까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록펠러가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을 달리 먹고 선행을 베푸니까 그만큼 장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록펠러는 독점왕이면서도 뒤늦게 인생 후반부는요 기부왕으로 살았습니다. 후반부는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바로 독점기업이 들어오네요. 그럼 보세요. 독점기업은 많이 만들어. 비싸게 받고 적게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지 엄청난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었다. 시장 실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얘를 규제합니다. 다음에 공공재는요. 공공재 영어로 프리라이드죠. 무임승차. 예를 들면 공원, 경찰, 소방, 바다에 그 등대 있죠. 전부 다 공공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공공재는 전부 다 그냥 쓰니까 일반 회사들이 얘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안 만드니까 자원변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얘는 쉬운 말로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래에 얼마큼 물건 만들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이 자체는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는요. 얘는 잠시 보류. 왜? 이따가 또 상시 또 설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 규모의 경제. 얘는 어떻게 시행 실패가 발생하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규모의 경제. 어느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로 생각하세요. 요즘 동네마다 그거 있잖아요. 대형마트. 이마트가 있다. 대형마트. 개인 겁니까? 기업 겁니까? 기업 거잖아요.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 얘가 들어서니까 주변에 땅값이 크게 올라갑니다. 땅값 올라가니까 좋아. 이건 순기능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게 있어요. 역기능. 치민이 여기서 뭡니까? 대형마트가 장사가 잘 돼가 자기 배만 불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폐점하고 문 닫고 장사를 망친데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입니다. 이 자체가 자원배분이 왜곡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도 영업시장 규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뭐 불공정 외모. 이 5가지가 모두가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책은요, 2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죠. 불공정 외모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 중에서 다시예요. 자, 불공정 외모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요거지. 다시 외부 효과. 따로 떼서 공부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6페이지 고려 4번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얘도 항상 중요합니다. 자, 외부 효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외부 효과는요, 따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필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첫 번째 의가 나와 있죠. 자, 먼저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제목에다 이렇게 적는 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외부 효과가 되면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하나로 좁히면 부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성 때문이다. 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강의부터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어떤 경제활동이 네모되어 있잖아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이 네모가 뭐냐? 바로 시장기구 X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의 외부 효과예요. 이러면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마이너스죠. 이러면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올라가서 부동성과 인접성인데요. 자, 대상 토지가 있어요. 이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땅이 전철 역이 들었으면 동네가 되게 좋아지지. 얘가 정의외부과예요. 전철역이 아니고 정반대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었었다, 낙골당에 들었었다, 동네가 나빠집니다. 얘가 바로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이때 전철역이 들었었다. 왜 땅값 올라갑니까? 교통이 좋아졌죠. 편리하니까, 편리성. 이런 편리함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3자에게 좋은 영향, 반대로 나쁜 영향을 미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의, 가장 포인트는요.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 개념 봤으니까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266페이지 있죠. 266페이지. 1번 외부 효과 의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있죠. 1번. 1번은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을 통하지 않고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또는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그래프 복잡합니다. 한 장 더 넘기니까 또 복잡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러면 272페이지 표가 나와요. 이 표만 아시면 이걸로 끝이야. 문제 다 풀려버려. 표만 아시면. 자, 정책에서 나오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래프가 나온다면 저도 그릴 겁니다. 가장 현명한 공부는 최소화하세요. 최소화. 문제가 그래프가 안 나면 안 나온 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책에서는 그래프가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방법은 그래프 없이 공부하면 최고 좋아요. 부득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조세 기착 들어보셨죠? 그는 그래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그래프 자료 나갑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그림을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그래프 없이도 된다면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없이 공부하자 해서 강의 노트 보시면 짤막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 종료 2번. 자, 그래서 자, 정과 부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우리 시험은요. 정의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부의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이다. 외부 불경제가 돼. 다시 외부 경제를 이꼴 약으로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핀피 현상입니다. 외부 불경제를 약으로 님비 현상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얘만 해석해 볼게요. 자, 핀피 현상하니까 P가 플리즈,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In my front 해야 되죠.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해달래. 전철역 만들어주고, 백화점 만들어주고, 예. 정부 청사 옮겨주고,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플러스. 다음에 님비는요. 자, 처음에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 하지 말래요. 무엇을? 낙골당 만들지 말고 쓰레기 배장 만들지 말고. 왜? 동네 나빠지니까. 이제 의미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각각 비용과 편익이 나요. 비용과 편익이다.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용은 두 가지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편익도 마찬가지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또 네모. 얘가 가장 잘 나와요. 또. 그래서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지금 앞에 막 그래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 개인 공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시골에 땅 부자가 있는 땅 부자가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입니다. 이것도 내 땅이고. 아, 땅 많습니다. 전부 다 내 땅이에요. 땅 부자입니다. 내 땅이니까 이 내 땅에다 여기다가 공원 만들자. 공원을.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또 연못도 만들고
벤치도 설치하고 이쁩니다. 자, 공원은요. 갑이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만들었습니까? 갑이 만들었죠. 갑이. 그러니까 갑이 만들었다. 바로 얘가 바로 갑이 만들었지. 샀죠. 그러니까 갑이 자기 돈 들어서 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동네 주민 전체는요. 돈 10원도 안 들어가서 얘가 뭐죠? 사회적 벽입니다. 그럼 갑이 만들었지 주민 전체는 돈 한 푼 안 들어갔잖아요. 무엇이 더 크다? 사회적 벽이 크다. 갑이 만들었다. 지도가 만들었대.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더니 편익은 갑이 많이 보니까 이걸 다 같이 이용하는 주민 전체가 많이 봅니까? 주민 전체가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따라서 편익은 갑보다는 주민 전체가 이득을 많이 보더라. 많이 보더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저는 어떤 그래프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공원을 만들었는데 기껏 내 돈 주고 만들었더니 사적 비용. 편익은 내가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네 주민 전체가 편익을 많이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잖아요. 기껏 내 돈 들어서 만들었는데 남들이 이득을 많이 보니까. 이러면 갑은요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적게 만들지. 과소 생산입니다. 적게 만들어요. 적게. 항상 많이 가면 틀린 말입니다. 과소 적게 만들어요. 적게. 그러면 적게 만드니까 얘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체가 뭐지? 시장 실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때 정부 개입하는 것은 적게 만드니까 이것을 좋은 거니까 권장할까요? 규제할까요?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개입하죠? 야, 네가 공원 만든다고 네 돈 많이 들어갔지. 이거 우리가 도와줄게. 너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너 부담을 이만큼 줄여주기 위해서 요것만큼 보조금 팍팍 사줄게. 보조금. 그러면 사적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포인트는요. 비용과 편익과 생산 얘만 분명히 연결하면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그래프가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마찬가지로 비용과 편익과 생산입니다. 화살표 또 네모되겠어요. 자, 얘는요. 이제는 공장을 떠올리세요. 공해성 공장입니다. 공해성 공장. 자, 어느 지역에 갑자기 공해성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해를 마구 뿜어댑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세요. 강이 흘러가면 이것도 밤마다 안 볼 때 폐수를 마구 흘려버립니다. 대기와 화천이 전부 오염돼 버렸어요. 한마디로 뭐죠? 환경오염. 항상 얘는 뭘 말하지? 환경오염 문제를 말해요. 이때 공장 사장을 또 마찬가지로 갑이라고 부르죠. 갑은 누굽니까? 사측이잖아요. 공장 사장은 왜 공해를 몰래 이런 만들어 뿜고 폐수를 몰래 흘려버립니까? 지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자기 돈 아끼려고 폐수를 마구 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 하천이 오염되어 버리면 이것을 다 정화시켜 나가는 게 국민 세금 엄청 벌은 돈 가지고 엄청난 돈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정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편익. 자, 갑은요, 지만 이득을 봐요. 자기만 이득을 봐요. 자기만. 주민 전체는요, 피해밖에 없지 이득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이런 환경 오해 문제, 공해 문제는 공장 지만 이득을 보고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주민 전체가 그만큼 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공장은 지만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뭐 많이 만들자. 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과대. 과대 생산입니다. 과대 생산. 그럼 얘는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환경오염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이것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못하다.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왜곡됐어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규제합니까? 권장합니까? 규제하지. 규제하지. 이때는 공해를 뽑아내니까 공해세를 부과합니다. 중과세. 또 공해 방지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힘이 안 나오고 우리 시험은 딱 한 가지만.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따라서 지역지구제 하게 되면 자, 이 지역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포 공부하시지만 만약 이 지역이 처음부터 얘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면 처음부터 아예 공해성 공장은 처음부터 아예 X 못 짓게 해요. 처음부터 못 짓게 해버리면 환경오염 문제가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부배 외부 효과, 얘를 차단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용도지역 지구제를 규제함으로써 주거지역은 공해성 공장 짓지 마. 전부 다 차단,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뭐죠? 정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부배 외부를 제거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과 편익, 비용과 편익, 생산 문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떠올린다면 모든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자, 강의 노트는 끝났고요.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272페이지 있죠. 표가 나오죠. 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경우라도 273페이지 있죠. OX 문제. OX 문제. 몇 문제? 7문제죠. 오늘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이것만으로 다 풀려버려. 이건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와, 이것만으로 문제 다 풀려버리네? 느낄 겁니다. OX 기분 좋게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괄호 5번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칠판 볼까요? 시장 실패, 뭐지? 불공정 외모. 네. 다음에 외부 효과 설명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오늘 마지막 진도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1번 토지 이용 규제. 다음 페이지 2번 직접적 개입. 3번 간접적 개입. 그러면 2번과 3번을 묶어줘요. 2번, 3번. 왜? 얘가 중요하니까. 맨날 얘만 물으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입니다. 얘는 어려운 것이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토지이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하게 되면요. 동함 1번 토지 이용 규제는 자, 토지 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밑줄 하세요. 법률적, 행정적 조치 밑줄. 이것 때문에 여러분 2차원 공부하시잖아요. 공법.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예를 집중해요. 예를 들면 맨 밑에 동그라미 예 있죠. 파란 색깔로 예되어 있잖아요. 토지 규제 방법으로는 밑줄 하세요. 지역지구제 밑줄, 토지구획규제 밑줄, 건축규제 밑줄, 정부의 각종 인허가 끝. 여기까지. 다시 지역지구제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의 각종 인가허가 나왔습니다. 뭐죠? 토지이용규제. 예를 연결하세요.
우리 지금 항상 예를 묻습니다. 어떤 게 속하는 것인지. 다음 페이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인데요. 자, 직접 개입은 정부가 말 그대로 직접 개입이에요. 어떻게? 1번 보시면 정부가 밑줄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 밑줄. 직접 개입해서 사고 팔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예. 자, 예를 밑줄합니다. 택지 공용개발 밑줄, 토지 은행제도,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임대료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요. 정부가 직접 개입 못하죠. 못하니까 2번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 얘는요. 두 개 나왔는데 이러면 정리가 안 돼. 예. 지금까지 미줄 꺼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간접 개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목이죠, 제목. 제목에다 적어줍니다. 자, 금융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이 네 가지로 좋게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한대요. 제가 좀 전에 남자가 부구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못생긴 여자, 불공정 외모.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죠? 예쁜 여자. 예쁜 여자는요, 어떤 여자 예쁘죠? 이거 보석이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것도 무슨 보석이에요? 금보석에. 안기권. 금보석에. 네. 얼마나 예뻐요. 네. 따라서 간접 개입은 항상 뭐만 떠올려? 자, 최고 이뻐. 네. 뭐? 금보석에. 금보조개로 끝내버리세요. 금보조개. 얘가 아니면 대부분 다 직접 개입이고 아니면 토지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간접 개입은 바로 팍 돌리시면 돼요. 자, 확인합니다. 금 불러줘요.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 부담금. 자,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섞어서 물어. 직접 개입은 몇 개인가? 간접 개입은 몇 개인가? 그러면 금보조개 딱 쳐버리면 문제가 다 풀려버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주는요 토지 정책부터 나머지 전부 다 나가면서 다음 차트 투자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설 연휴 때문에 수업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명절 때문에 건너뛰고 저하고는 2주 뒤에 뵙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다면 꾹꾹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설교도 아주 좋게 잘 보내시면서 설 잘 쉬시고 다다음 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